안녕하세요, 도쿄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한 가지 통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24년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68만 6천 명, 처음으로 70만 명을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80만 명대를 유지하던 일본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질 줄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요?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고령화 사회를 걱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인구 구조 자체가 뒤틀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제적인 이유에 주목해봅니다. 특히 일본의 맞벌이 부부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가정과 두 명을 키우는 가정의 수입, 저축, 부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가 한 명인 경우와 두 명인 경우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가장 평균 나이는 46.5세,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44.0세로 오히려 자녀가 더 많은 가정이 조금 더 젊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구의 연간 소득, 저축, 부채를 보면 한눈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가정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863만엔, 하나로는 약 8,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정의 평균 저축액은 약 1,504만엔, 부채는 약 1,363만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자녀가 두 명인 맞벌이 가정은 연간 평균 소득이 더 높습니다. 916만엔, 약 9,100만원 수준인데요. 저축액은 오히려 줄어든 1,379만엔, 부채는 더 많은 1,673만엔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저축은 줄고 빚은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현실을 보여주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생깁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저축이 늘어나진 않는다. 소득보다 중요한 건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맞벌이 부부들이 돈이 새어나가는 대표적인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 목표가 애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그냥 모으자라는 생각만으로는 사실상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5년 안에 집을 사고 싶다. 아이 대학 등록금을 미리 준비하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저축을 수동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 달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돈은 언제나 다른 지출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선저축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하거나 투자 계좌로 바로 옮겨놓는 방식이죠.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의 소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장점은 수입이 2배가 된다는 점이지만 문제는 이 수입을 함께 계획해서 쓰지 않으면 2배가 아닌 3배, 4배로 지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가 둘이 되고 교육비나 외식, 취미, 여행 등이 늘어나면 부채까지 생기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맞벌이 가정에게 지출 기준을 함께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사용할 곳과 줄일 곳을 미리 정하라는 겁니다. 한편 일본에는 맞벌이 가정과 육아 가정을 위한 공공 서비스와 혜택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와 육아 지원 패스포트 제도가 있습니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는 근처에 사는 협력자들이 아이를 잠시 맡아주거나 보육원까지 데려다주는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만 해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육아 지원 패스포트는 참여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협력 점포나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산다는 건 단순히 돈을 2배로 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 책임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일본처럼 출산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과 개인적인 금융 습관의 조화가 무척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어떤 경제적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도쿄스토리는 앞으로도 일본 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